예, 우리는 지금까지 이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부품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를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재를 달리해가지고 컴퓨터 구조, 그 설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다 그러면 CPU가 있고요. 머리에 해당되는 거죠. CPU가 있고 이 CPU에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면 반드시 저장시켰다가 끄집어냈다가 비교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메모리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아주 긴급하게 바로 CPU 내부에서 긴급하게 처리하는 메모리, 이것을 우리는 레지스터라 그러고, 또 이 레지스터와 같이 아주 많은 용량의 그 해마라고 하는 거 있죠. 가까운 데서 고속 메모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는 캐시 메모리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도 메모리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도 메모리고, 이거는 CPU 내부에서 하이스피드로 연산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장소예요. 기억 장소예요. 근데 그거 외에 또 손발을 통해서, 필기도구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뭐 어디다 저장을 시켜놨다가 메모를 해놨다가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죠. 자, 그런 것을 우리는 통칭해가지고 주변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주변 장치는 CPU와 메모리의 바깥 영역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PU는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를 통해 가지고 이 메모리를 읽기도 하는데, 역시 이 세 가지 버스를 통해 가지고 외부의 주변 장치의 데이터를 읽어오기도 해요. 주변 장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변 장치를 읽어올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전달 체계는 입력 출력 장치라고 그래요. 입출력 장치. 이건 입출력 장치는 우리가 에어포트나 C포트인 것처럼 이제 포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CPU에 메모리가 붙어 있는 정도는, 그 다음에 IO 포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결합체를 우리는 컴퓨터라고 이야기해요.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역할을 할 때 최소의 버스,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의 최소의 사이즈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명령을 최소화하는 이런 사이즈가 만들어 보니까 한 25가지 명령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25가지 명령을 갖는 16비트 버스폭, 애드레스 버스폭도 16비트, 데이터 버스폭도 16비트, 물론 애드레스는 12비트만 쓰기는 하는데 아무튼 데이터 버스는 16비트, 애드레스 버스는 12비트, 이런 정도. 또 그래서 거기에 명령 처리를 하는데, 오퍼레이션을 하는 명령이 25가지 명령을 갖는 이런 베이직 컴퓨터를 지금까지 설명한 부품을 조합 연결을 시켜가지고 돌아가게 한번 설계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베이직 컴퓨터를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심볼릭 노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심볼릭 노테이션. 그런 걸 우리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심볼이라고 그래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오퍼레이션을 일으키는 최소의 단위예요. 우리가 명령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명령은, 하나의 인스트럭션은, 이거는 오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OP 코드와 오퍼런드, 이 오퍼런드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는 최소의 오퍼레이션을 우리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한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겠죠. R1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서 R2에다가 저장하라. 그러면 요 오퍼레이션이 전달하는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최소의 단위로 오퍼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는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는
트랜스퍼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R1, add R2 해가지고 이거를 R3에다 넣어라. 레지스트가 3개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add, 더하기 하는 것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고 이렇게 트랜스퍼 하는 것도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에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하고 쓴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가지고 우리가 명령을 알아야 그 다음에 명령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주 베이직 컴퓨터의 명령, 25가지 명령, 그야말로 CPU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메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I/O 장치를 연결하는 I/O 포트도 한 포트씩 있어요. 이것을 규합하는 것을 우리는 베이직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베이직 컴퓨터 이 자체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있죠. 오퍼레이션 중에서 명령을 구성하는 오퍼레이션 중에서 최소의 단위를 우리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종류와 또 어떻게 심볼릭 노테이션 있죠.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25가지 명령을 우리가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베이직 컴퓨터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 그러려면 먼저 약속을 해야 되죠. 선언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선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이렇게 시도되는 것이 Register Transfer Language. 이것도 언어예요. 뭔가 뭐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 즉 수행을 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랭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개국의 언어를 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과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2개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베이직 컴퓨터의 언어까지도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3개국어 언어를 하려고 그래요. 25가지 명령만 돌아가는 아주 심플한 컴퓨터 나라 그 언어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한 가장 베이직한 트랜스퍼 랭귀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는 뭐예요?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지스트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레지스트에서 레지스트로 어떻게 트랜스퍼나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집합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플립플롭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게 16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16비트짜리가 되겠죠. 그걸로 이루어진, 그래서 주변 엔도와 낫 게이트가 붙어 있으면은 이것은 우리 레지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즉, 플립플롭은 기본적인 엔도와 낫 게이트에서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그런 메모리 장치예요. 그 메모리 장치에 주변에다가 엔도와 낫 게이트를 더 붙여가지고 우리가 아주 심플한 메모리 장치,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레지스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R1이다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한 블록으로 표현해서 R1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로드 단자도 연결하고 클럭 단자도 연결하고 뭐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또 그 레지스트가 만약에 비트 단위로 뭔가 처리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0, 1, 2, 3, 7 이렇게 비트 번호를 표기를 해요. 또는 이 R2처럼 이렇게 비트가 토탈 비트가 몇 비트로 이루어져 있나 16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면 0에서 15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R2의 사이즈가 16비트짜리 레지스터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 16비트를 로우 파트와 어퍼 파트, 즉 낮은 쪽 8비트와 높은 쪽 8비트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우에 우리가 뭐 프로그램 카운터 로우 바이트, 프로그램 카운터 하이어 바이트 이렇게 해서 낮은 쪽 8비트, 높은 쪽 8비트 이렇게 파셜 레지스터, 즉 레지스터의 파트를 표현할 수가 있다. 구간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비트 단위로 하는 거는 플래그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요. 또 어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비트로 낮은 쪽 8비트, 높은 쪽 8비트로 나눠서도 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애드레스 레지스터다 그러면 낮은 쪽 12비트만 쓰고 높은 쪽 4비트는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레지스터 규모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면 그 뭐 종류를 알면 한 5개 있다 그러면 그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원래 말로 한다면 이렇게 해요. P, 컨트롤 또는 셀렉터 P가 1이라면은 그때 클럭이 들어오면 R1에서 R2로 데이터를 트랜스퍼한다. 트랜스퍼. 우리는 모든 걸 트랜스퍼라고 그래요. 처리한 다음에 반드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퍼가 기본이에요. 이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트랜스퍼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건 레지스터 이름이죠. R1의 값을 끄집어내서 R2 레지스터에다가 카피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R1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R1과 이걸 칠행하고 나면 R1과 R2가 같아진다. 자, 이렇게 하면 말을 일일이 문장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구조로 씁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구조로 쓰면 이렇게 써요. P의 컨트롤로 쓰면은 P가 컨트롤의 콜론이죠. 콜론의 왼쪽에 있으면 P는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콜론의 왼쪽은 컨트롤을 나타내요. 이 컨트롤은 AND와 NOT 논리로 나타내야 되고 오른쪽은 ALU, 즉 어리스메틱도 되고 로직도 되고 뭐 시프트도 되고 다양하게 트랜스퍼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콜론의 왼쪽은 이 왼쪽이 1인 상태가 되면 논리적으로 1로 되면 오른쪽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이 수행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런 그 오퍼레이션이 돌아가게 하려면 어떨 때 돌아가게 하는지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즉 이렇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나타내주면 심볼릭 노테이션으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면 일일이 말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써요. 이렇게 쓴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R1 레지스터에서 출력을 패러럴 로드를 해가지고 로드를 한다는 거. 언제 로드를 해? P, 컨트롤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P가 1이 됐을 때 그렇게 로드를 해요. 그리고 이게 입력이 주어졌다 그래서 컨트롤이 들어온다 그래서 무조건 로드 되는 게 아니고 클럭이 들어올 때 동시에 여기 있는 인풋이 패러럴 로드로 해가지고 세트가 된다. 이렇게 앞으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